이 교수님? 네. 지난번에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국회의원 그 특권에 대해서 그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네. 그런데 우리 그 이 교수님께서는 물론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깊고 높은 학문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학문인 거는 아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입장 보면은 더러 그 경제학 강의하면서 정치권 얘기도 하십니까?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 특정 정당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진 않고요. 예. 저희 경제학에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, 사회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분야가 있고 거기에 투표라는 개념이 있어요. 그렇기 예.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제자들이 투표를 해왔다라는 확인서를 내면 제가 점수를 감점하지 아니하는데 그 투표 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가 5점 정도를 매번 이제 감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그 중에서 이제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이거 5점을 손해 보면 한 단계 정도 떨어져요. 그러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투표하고 투표했다라는 증명빙서를 지역 선관위에서 이제 떼다가 저한테 냅니다. 말도 안 해도. 그럼 그거 보고 나는 이 정도로 해서 애들 정치에 어느 정도 참여하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열심히 했다라는 걸 하고요.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투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. 그 외에는 뭐 저희는 이제 그 폴리페서란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수업 시간이나 뭐 제자들하고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. 좋은 교육 방법이네. 네. 현실에서 그 학생들도 지 할 도리를 또 다 하고. 그럼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서 지가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. 네네네. 그리고 유권자로서 할 일을 또 다 했다는 것. 네네네.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교육과 연결을 시켜주시는 참 그 나이 때에 아주 좀 그 마음에 그 본인들도 많은 그 의미를 갖겠는데요. 이제 제가 34년을 하면서 처음에 한 5년은 애들이 참여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. 그런데 계속하니까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호응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봐도 그래요. 저는 같은 여러 다양한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이 교수님처럼 그런 말씀을 또 교육의 현장에서 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도 해봤다, 또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러세요? 네, 이 교수님한테 지금 처음. 네네. 저부터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. 네네. 저는 학문 특성상. 근데 정치학에서는 뭐. 할 수 있겠죠. 그 교수님들이 의도적으로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. 저희는 재정학이 이제 그쪽에 연관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그래도 그렇게 또 같은 재정학 전공인데도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들 안 계실 것 같아요. 제가 좀 특별한 거죠. 좀 교수가 희한한 거죠. 교수의 일반인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을 국민들이 저 국회의원들이 흔히 얘기하는 국민들인데 우리는 뭐 어떤 시민이든 주변의 유권자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늘 그래도 교단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나 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분명한 거는 도덕적인 것, 윤리적인 것,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앞에 서 있지 않느냐,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가 늘 몸가짐이나 말가짐 조심스럽게. 네, 그렇습니다. 하고 나오듯이. 네. 또 학생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선생님 말씀을 잘 따라주고 그들이 또 전경에 나오면 좀 그렇고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? 그렇죠. 네. 네네네. 그러면은 이제 지금 기억나는 대로
아까 그 장기표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 말씀에 제가 그때 맞는지 모르겠어요.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186개까지인가를 가지고 있대요. 네네네. 근데 지금 우리가 186개를 다 헤아릴 수는 없고요. 그러니까는 기억나는 대로 한 서너 가지? 네네네네네. 제일 큰 거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, 이제 제일 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, 자기는 누구에 의해서도 국회의원직을, 소환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특권이라면 특권이고요. 두 번째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겁니다. 불체포 특권은 워낙 최근에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거기 돈봉투 사건에 있었던 2명의 국회의원, 예. 그다음에 마포에 있었던 바스락 소리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불체포 특권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방탄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구속 수사를 못한 거죠. 체포되지 아니하니까.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보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회기를 1년 내내 하면 1년 내내 잡아갈 수가 없어요. 구속을 해야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사주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좀 막아놓고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는데 아예 그런 거를 회기 중이면 무조건 국회에게 물어봐야 돼요. 그래서 없는 회기도 막 만드는 거죠. 그런 이유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365일 중에 한 300여 일 이상이 회기였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체포되지 않는다. 저나 우리 부총장님께서도 이상하게 범법을 했다.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저는 좀 가망성이 있지만 우리 부총장님은 전혀 없으시지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속 적부심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일단 이제 입건을 하고 나서 국회의원은 그런 걸 안 해요.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굳이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. 과반수와. 과반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참 그게 가장 큰 특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불체포 특권.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특권이 불체포 특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두 번째 특권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찰로 따지면 한 12억짜리 국회 사무실 45평짜리를 배정을 받아요. 거기에 모든 유지 여의도에 예. 거기에 다 이제 모든 집기나 이런 거 컴퓨터도 다 바꿔주고 집기도 바꿔주고 원하면 자기가 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사무실 치장까지 다 국회에서 해줘요. 국회 사무처에서. 그러니 우리 교수는 뭐예요? 바보죠? 이런 말씀을 저는 제 연구실 전부 다 제 돈 들여서 치장을 하거든요. 소리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닥에 제가 카펫을 깔았는데 그거 제 돈으로 했지 학교에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. 그게 기본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나머지 더 필요한 건 책장, 쓰는 사람이 알아서 네네, 이거 나머지는 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. 저는 제 컴퓨터도 제가 업그레이드 시켰지 누가 업그레이드 해주는 적도 없어요. 이제 그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는 국고 지원으로 1년에 2번 정도의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어요. 2번? 네. 해외 시찰이라고 돼 있죠. 시찰은 뭐냐? 보고 뭔가를 깨달아서 우리나라에 반영한다는 거잖아요. 공부하러 가는 거네. 정책. 연구하러 가거나 이제 보고 배우러 가는 거죠. 그런데 맨 보면 내는 거 보면 여행 다니잖아요. 관광지 다니고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관광지에 얼마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, 연령 비율이 어떤지 이런 거 보고 할 수도 있겠네요. 베트남 한참 나오던 얘기들도 그렇게 그 출장비를 다 주죠. 그렇게 다뤄놓고 가서 그러라는 거예요? 국회에서 다 이제 주니까요. 진짜 싸가지들이네. 아이고.
근데 모르죠. 그 다음에 이제 19대 이후에는 없어졌으니까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.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연금을 죽을 때까지 단 하루를 국회의원 하더라도 연금을 매월 120만 원씩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게 많이 퍼져 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가짜 뉴스이고요. 18대, 1대부터 18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했더라도 매월 120만 원씩 국회의원 연금을 지급합니다. 그 하도 말이 많으니까 19대 때 없앴어요. 그러니까 19대, 20대, 21대는 없어요. 22대도 없죠. 앞으로도 없죠. 모르죠.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. 천하에. 그 이유가 그래요. 이제 국회의원들 퇴임한 국회의원들 한 번 하고 그만 잘린 더 이상 그 당선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단체가 헌정회라는 거예요. 근데 헌정회 소속에 굉장히 삶이 어려웠던 몇몇 분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그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거든요. 그런데 그걸 80에서 90으로, 90에서 100으로, 100에서 120으로 올린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이거나 의사이거나 상관없이 19대 이전, 18대까지는 단 하루만 비례대표이든 지역구 대표이든 상관없이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120만 원씩 나와요. 국민연금은 어떤 거냐?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내야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. 원래 연금이라는 것은 기여도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는 게 연금이에요. 예. 그런데 국회의원은 연금을 한 푼도 안 내요. 교수님. 네. 열받으시죠? 그 얘기하시면은. 그러니까 난 지금 이제 그 장립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186개 정도 가졌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서너 가지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. 네. 아직도 센 거 많은데. 근데 이제 그건 다음 기회에 또 하시고 참 화나네. 그거 하나만 더 나가면은 저는 어떤 그 정말 그 행태가 좀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하여튼 네네네. 먼저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회의원 연봉, 네네.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보좌진, 보좌하는 그 사람들의 연봉, 네. 또 이제 그걸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합하면은 꽤 큰 돈일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하나가 줄으면은 그게 이제 뭐 10억이 되든 15억이 되든 네. 그게 이제 남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네. 그랬었을 때 이제 그분들이 50명이 그만두었었을 때 이제 총액이 이제 이따가 좀 계산하신 대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, 네. 만약에 그분들이 그만두면 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제일 어려운 게 특수 소방차가 부족하거나, 그 다음에 너무 노후화된 그런 소방차 때문에 재해가 너무 더 심하다. 네, 맞습니다. 인재도 크고, 그 다음에 재해도 크고, 그랬었을 때 그 사람들 50명이 줄어들면은 1년에 특수 소방차를 몇 대씩이나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네.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네. 특수 소방차 한 대당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? 있습니다. 한 3, 4년 전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예. 우리나라가 갖춰야 될 특수 소방차 가격 한 대당 가격이 강남 아파트 가격하고 유사하다라고 돼 있었고요. 강남? 네네네. 이제 강서나 천안은 택도 없으니까요. 강남 아파트. 네네네. 이제 그걸 제가 이제 평균적인 개념으로 유출을 해보니까 20에서 25억이에요.
왜 이렇게 비싸냐면 불 속에 들어가서도 멀쩡해야 되고 충격에 대해서도 멀쩡해야 되고 고가 사다리 차를 해야 되고 고압 펌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수입하는 업체와 자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고쳐주는 업체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봤더니 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20억이 넘어요. 그러니까 이제 20억에서 25억이니까 대충 우리가 20에서 25억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 되죠. 뭐 여러 대를 사면은 좀 깎아줄 수 있는 거지만 이제 너무 비싸서 깎아주는 것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20에서 25억이 든다면 20억이라고 하죠. 뭐 너무 비싸다. 모든 이걸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이야 비싸네 이제 그러실 것 같으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 소방차입니다. 소방차가 특수 소방차가 있고 일반 소방차가 있습니다. 예. 일반 소방차는 가서 길 안내하고 통제하고 사이렌 울려서 가장 먼저 가서 상황 같은 걸 하는 것이고 특수 소방차는 아주 특수한 위험한 화재, 대형 화재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게 특수 소방차이기 때문에 뭐 화학에 대한 대비 굉장히 뭐 자주한 복잡합니다. 그래서 갖춰야 될 사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20억도 제가 봐서는 싸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. 그렇겠네요. 네네네네네. 거기다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차를 타고 다니는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0억이라는 게 저는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자, 20억이라고 잡으면 아까 모두의 부총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1인당 대체로 5억, 그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진에게 드는 돈이 약 5억, 나머지 다 뺐습니다. 그 더하면 10억, 50명 줄이면 500억이잖아요. 예. 500억을 1년 동안 줄이면 1년에 특수소방차를 25대, 25억 따지면 20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4년이면 4년이면 국회의원 4년 하죠. 100대죠, 100대. 80에서 100대. 야, 우리가 그 국회의원 그 50명 당장 줄이자고 우리가 캠페인 해야 되겠다. 근데요,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?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예요. 국회의원의 정수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어떻게 되냐면 300인 이내로 한다라고만 돼 있지 몇 명이라고 정해놓은 확실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290명도 가능한 거고 300명도 가능한 거예요. 근데 그 정수를 정하는 건 누구냐? 국회의원이 정해요. 아니,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그 요구해야지. 하면 들어요? 예? 하면 아니, 들어요? 그러니까 그 뭐 저기 소방차 저기 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저랑 약간 이런 데에서는 생각이 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리를 절대로 줄이질 않아요. 국회의원 수를 줄여놓으면 지역구를 줄이든 비례대표를 줄여야 돼요. 비례대표 줄이면 되죠. 안 줄이겠다잖아요. 아니, 왜냐하면 그러니까. 양당 정치가 아니라 3당 정치 이상 뭐 소수 정당을 해야 되니까 한다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양당 정치다 보니까 제 3당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. 그래서 뭐 이제 비례대표를 해서 소수 정당을 국회에 입성하게 하겠다라고 해놓은 거잖아요. 비례대표. 근데 지금 뭐 지네들 마음대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 수 줄일 수도 없고 줄이는 것이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 연봉 줄이는 것하고 비슷하게 어려울걸요? 똑같이 어렵다고 생각해요. 이 교수님 네. 답답하고 화나네. 저는 고민을 많이 했죠. 도대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게 다 퍼져가지고 전 국민이 한 번씩 보고, 헌법 소원도 내고 그럴까? 안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시간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짧게 정리 좀 해주세요. 네네. 그게 누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가? 네. 거기 그 친구가 이번에 나도 국회의원 하겠다 해가지고
접수하는 사람들이 공천 신청자 그들이 저거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서약서 써놓고 특권 포기하겠다. 예. 네네네. 그리고 분명히 그거 한 사람에 한해서만 뭐 받긴 받겠지. 나중에 공천이 안 되겠지 않는 사람은. 아 예. 근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특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여기 국민의힘에서만 그런 거고 저쪽에서는 아니잖아요. 또 다수를 차지하면. 근데 다수 만들어 줄까 국민이? 제 생각하고. 근데 저는 이번에가 좀 안 해줄 것 같은데.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리적으로 화나는 거로 생각하면. 제 개인적으로 화나는 건 그런데. 그냥 혼자만 생각하시고 저도 저 혼자만 생각하시고. 네네네. 이거 자칫 잘못하면 특정 정당 편을 들게 되면 사전선거 운동이 돼서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다 까놓고 다 얘기해요. 우리는 너무 점잖하게 하는 것 같아. 저희는 교수였잖아요. 유죄야 그게? 아니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을 잡아놓으면 이슈가 되고 의미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막 하는 사람들은 잡아놓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안 잡는 거예요. 저희는 잡아요. 근데 난 왜 그런 방송 했느냐고 좀 잡아갔으면 난 좋겠어. 그러면 이제 할 얘기 좀 다 하고 거기서 아니다 싶으면은 더 큰 일을 내가 만들고 저 나올 수 있어요. 그때 저만 갔다 올게요. 그러면은 이 교수님. 네. 정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는 빠졌어, 지금. 그래서 더 이런 것 저런 거 들으면은 제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 제한된 시간이고 또 오늘 이 교수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다음 편에 이제 또 좋은 주제를 네네네. 가지고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,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를 하고 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또 그걸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면 또 듣는 분도 지루하고 저희들도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그냥 끝을 내겠습니다. 다음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긴 시간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.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잘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